네, 유희정 기자의 취재 수첩 시간입니다. 울산 MC 보도국 유희정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부터 이 시간을 통해서 울산 그 농산물 시장 수산 소매동의 불법 독점 영업 실태 전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지난주에는 수산 소매동 상인들의 독점 영업이 왜 불법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30년 동안 이게 불법으로 독점 영업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이제 전해드렸는데 지난주 방송 내용은 울산 MBC 홈페이지에 저희 포커스 오늘 코너에 들어가서 다시 들을 수도 있고요. 또 유튜브에서 울산 MBC 뉴스를 검색하셔도 다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고해 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불법 독점 영업을 해온 수산 소매동 상인들이 자신들이 빌린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불법으로 재임대를 해주는 실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죠. 네. 자, 그러면 먼저 말입니다. 원래 그 수산 소매동 상인들이 영업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울산시의 건물에 세를 들어서 여기서 직접 장사를 해야 한다.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세를 들면 본인이 직접 장사를 해야 된다는 그렇죠. 뜻입니다. 예, 예. 이거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너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누군가한테 세를 줄 수 있는 주체는 그걸 소유하고 있는 사람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농수산물시장 수산 소매동 같은 경우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거는 울산시고 울산시가 상인들한테 세를 준 거니까 예. 세입자로 들어가 있는 사람이 세입자인데 다른 사람한테 세를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자기 상식적으로는 소유가 그렇죠. 아니니까요. 예, 예. 네, 이게 공유재산법에도 이미 명시가 돼 있어서, 그러니까 이 이제 상인들 같은 경우에 울산시로부터 그걸 예. 건물을 사용해서 수익 활동을 해도 좋다라는 사용 수익 허가를 받은 건데, 예. 이렇게 사용 수익 허가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걸 다른 사람한테 다시 사용 수익하게끔 예. 내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장사를 해라 이런 뜻인 거죠. 예. 그러니까 자산을 이용해서 영업 활동을 하고 누가 돈을 벌지를 울산시가 지정을 해준 건데 그럼 지정해준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자기 소유도 아닌 울산지 재산을 가지고 세를 줘서 돈을 벌고 있다면 예. 이미 그 자체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겠죠. 예. 네. 그런데도 이 수산 소매동 상인들이 직접 장사를 하지 않고 이걸 또 다른 사람에게 불법으로 임대를 다시 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저희가 예.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내가 불법으로 재임대를 해서 들어갔다. 내가 예, 그 예. 세입자였다라고 주장하는 세입자들을 몇 명 접촉했는데 네. 대략 한 10여 명 가까이 됩니다. 이게 시기는 다소 차이가 있고 최근까지 하셨던 분, 예전에 몇 년 전 하다 그만둔 분 여러 분들이 있지만은 이분들이 이제 뭐 돈을 주고받았던 통장 계좌라거나 그 서류상의 주인과 뭐 통화했던 내용, 뭐 문자나 예.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내용들을 보니까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세입자들이 얘기하는 공통적인 주장은 이 불법 재임대는 수산소매동에 굉장히 만연돼 있고 오래된 문제다라는 주장입니다. 예. 수산소매동의 점포가 총 78개가 있는데 많게는 30곳 가까이가 불법 재임대를 했다 예. 이렇게 주장하는 상인도 있고 이 상인은 검찰에다 고발장을 낸 적도 있었다고 해요. 예, 예. 또 저희가 이제 취재하는 과정에서 일부 상인들이 내가 불법 임대를 내준 게 맞다 이렇게 인정을 한 케이스도 있었고요. 예, 예. 그다음에 수산소매동 상인들이 모여 있는 상인회 측에서도 저희가 취재를 하면서 물어보니까 일부 상인들 또 일부 점포가 불법 재임대를 했던 것은 사실이 맞다 예. 이렇게 인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불법 재임대가 수산 소매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맞는 얘기고요. 네. 그럼 어떻게 이게 불법으로 재임대를 한 겁니까? 뭐 간단히 생각하자면 그 상인이 본인이 직접 장사를 안 하고 예. 누군가 세입자를 구한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 서류상 이제 그 영업하게 돼 있는 사람 대신에 영업을 해주고 그 이제 점포를 사용하는 대가로 서류상에 이제 그 세입자한테 돈을 계속 주는 형식이었던 거죠. 예. 조건은 세입자들마다 다 달랐고 뭐 건물의 크기라거나 빌렸던 시기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예. 대체로 월 한 100에서 많게는 200만 원까지 아. 이제 그 임대료를 낸 상인들에게 거예요? 임대료를 주고 예, 예. 있었어요. 근데 이제 원래 독점 영업권을 누리고 있는 상인들이 울산시에 내는 사용료는 2019년 기준으로 450만 원 정도였습니다. 1년에? 그렇죠. 예. 1년에 450만 원 정도. 예전엔 그거보다 좀 더 적었고요. 예. 근데 이제 이 돈까지 세입자가 내야 되는 경우도 있었고 이거는 이제 서류상 영업하는 상인이 내는 경우도 있었고 좀 다양했습니다. 예. 근데 어쨌거나 이 모든 방식은 다 불법이죠.
임대를 주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이 세입자가 어디서도 등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 임차 계약서를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영업을 하게 되면 영업 수익을 손님으로부터 받는 돈이 들어오는 통장이 있을 거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손님들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그 단말기도 필요하겠죠. 물론이죠. 이런 모든 명의는 서류상의 주인의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세입자들이 이것까지 통째로 빌리는 거죠. 그러니까 카드 단말기도 빌리고 예. 그다음에 주인한테 그 법인 통장이랑 음. 돈을 빼고 넣을 수 있는 것까지 받아서 자기가 이제 번 돈을 빼서 사용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재임대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그 지난주에 유 기자가 전해드린 것처럼 이 수산 소매동 상인들은 그러니까 특혜 가까운 조건으로 영업권을 독점 영업권을 누렸다. 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직접 장사를 해서 돈을 벌지 않고 이렇게 재임대를 주는 이유는 뭘까요? 저희가 그 취재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불법 재임대를 네. 줬다, 내가 세입자를 들였다라는 상인도 만나봤는데 예. 대체로 공통적인 거는 지난주에도 전해드렸지만 이제 30년 가까이 이분들이 계속 한 자리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고령이 돼서 아. 건강상의 이유로 거기 자기가 계속 장사를 할 수 없다거나 예. 아니면 자기가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이 일을 할 수 없다거나 하는 상황이 생긴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사실 원칙적으로는 그 영업권을 포기하고 울산시에 반납을 반환을 해야 해야죠. 되는데 예. 그러기가 아까웠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어떤 가게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영업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생선을 그냥 뭐 건어물이나 이런 걸 파는 거는 주간에 영업하고 끝난다거나 예. 초장집은 오후 저녁 때만 영업한다거나 그렇죠. 횟감 도매를 하는 분들은 중도매를 하는 분들은 오전에만 영업을 한다거나 이렇게 예. 영업 시간이 비를 때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점포를 비워두면 왠지 아까우니까 네네. 그 비는 시간에 세를 줘서 돈을 더 벌어보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상인들도 있다는 예. 거죠. 근데 어떤 경우가 됐든 본인이 직접 영업을 하지 않는데 추가적으로 굉장히 큰 돈을 벌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영업을 하면 가장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제가 앞에서 뭐 월세 조건을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200만 원까지 세입자한테 불법으로 월세를 예. 받는다고 치면 상인이 받는 돈은 1년에 2,400만 2,400. 원이 됩니다. 이건 불법이니까 세금을 내는 것도 없겠죠. 근데 울산시에 내는 사용료는 1년에 최대 450만 원 450이고.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 돈을 빼고서라도 이 상인은 1년에 거의 2천만 원 가까운 돈을 앉은 자리에서 그냥 아무것도 그러네요. 안 하고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런 상황이 몇 년 동안 만연했다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독점 영업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상인들의 수억 원의 돈을 그냥 가져가는 상황이 계속 반복됐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런 일이 반복돼 왔고 그런데 네. 또 그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이제 다시 들어가는 세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분들은 이게 불법인 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들어갔다? 그렇죠.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세입자들의 경우에는 이 방법 아니면 네. 수산소매동에서 장사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지난주에 역시 전해드렸던 내용인데 예. 영업권을 지금 독점하고 있는 수산소매동의 상인들이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죽을 때까지 장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정말 그 상인이 죽어야 매몰이 나오니까 그런 건 한 달에 뭐 거의 안 나오고 1년에 한두 건 나올까 말까거든요. 말까겠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수산소매동에서 장사를 하고 싶으면 지난주에 역시 전해드렸던 것처럼 막 많게는 5,800만 원씩 1년에 내고 예. 공개 입찰을 막 써서 들어가거나 예. 그도저도 된다는 보장조차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도 될지 안 될지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 아니라면 세를 드는 것 외에는 수산소매동에 진입할 방법 자체가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주로 어떤 분들이 세를 드나 봤더니 보통은 수산소매동의 그 상인들한테 정식으로 종업원으로 고용을 돼서 일을 하던 분들이 예. 몇 년 동안 계속 일을 하다가 이제 그 주인이 자기가 직접 장사를 할 수 없게 되니까 세를 든다거나 하는 식으로 영업권을 가져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 어쨌든 그쪽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예. 주로 많이 들어갔다. 네. 근데 어쨌든 뭐 불법은 불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또 이것이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왠지 좀 불공평하다 또 아니면 억울하다 그런 생각도 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저희가 취재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물어봤거든요. 예. 이런 상황 자체가 좀 불공평하다고 여겼던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뭐 내가 들어가서 나도 돈을 버는 입장이었으니까 뭐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를 한다. 예, 이렇게 예. 얘기를 하면서도 다른 방법으로 정식으로 영업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게 예.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아니면 내가 내는 월세가 너무 많다. 아니면 예. 뭐 이제 상인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돈을 가져가는 것 자체가 보기 싫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네.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올해 1월에 발생했던 그 수산소매동의 대형 화재 말이죠. 때문에 예. 크게 이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러네요. 어쨌든 이 수산 소매동에 났던 이 화재 때문에 불법 재임대를 해준 상인들 또 세입자들 간에 여기서 또 불화가 벌어졌다.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예, 이게 사실 예.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수산소매동이 불이 크게 났고 건물이 전소가 돼버렸죠. 예, 그러면서 예. 상인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어요. 음. 많게는 수천만 원씩 피해를 본 상인들도 발생을 했는데 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남구 차원에서 위로금이 들어온다거나 시민 성금이 모인다거나 예, 예. 그래서 위로금은 200만 원, 또 어. 시민 성금으로 모인 게 상인 한 명당 350만 원 정도가 주어졌고 예. 그다음에 매년 이제 수산소매동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화재 보험을 들고 있던 게 있었어요. 예, 예, 그렇겠죠. 불이 났기 때문에 음. 보험금이 지급이 됐는데 이게 이제 각 점포당 들어오는 돈이 거의 1,300만 원 가까운 돈이었습니다. 그러면 위로금이나 뭐 시민 성금이나 이런 거를 다 합하면 거의 2천만 원 돈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이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예. 실제 피해를 본 사람, 예. 그다음에 그 위로금이나 성금 혹은 보험금을 받게 되는 사람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그러니까 겁니다. 수령자가 달랐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실제 피해는 거기서 영업을 한 세입자가 받았는데 이 모든 돈을 수령하게 될 서류상의 주인은 따로 있잖아요. 임대해 준 사람 그렇죠. 말이죠. 예, 수산소매동의 서류상 예. 주인으로 돼 있는 아. 영업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예, 예. 거죠. 만약에 그 서류상 주인으로 돼 있었던 수산소매동 상인들이 아 이거는 그 실제로 영업한 사람이 발생한 피해니까 이건 네 몫이다 하고 세입자들한테 다 줬다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예, 예. 이걸 안 주는 상인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화재 보험료 같은 경우에도 세입자가 계속해서 냈는데 실제로 이제 발생해서 보험금이 들어오게 되니까 서류상의 주인이 그 보험금을 가져가 버리고 예. 세입자한테 한 푼도 주지 않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위로금이 들어오거나 성금이 들어오면 이게 서류상 주인의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면 그 불법 세입자들이 그 주인의 통장을 들고 있으니까 아 이거 우리한테 주는 위로금이겠구나 하고 세입자가 그걸 꺼냈었다가 예. 주인이 그거 내 돈인데 왜 쓰느냐 아하. 이렇게 해서 문제가 불거진다거나 해서 이제 불화가 생기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네요. 네. 아무튼 그 수산 소매동 상인들이 이런 문제도 있지만 또 얼마 전에 기자회견을 열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자신들의 일련의 화재로 큰 피해를 입었으니까 독점 영업권을 좀 더 누려야겠다 그런 주장을 했었어요. 네.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 이게 사실이 아닌 경우 네. 이런 것도 적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1월에 불이 날 당시에 예, 예. 직접 영업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세를 주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그 독점 영업권을 갖고 있는 상인 자신이 본 피해는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얼마든지 이런 추측이 예, 예. 가능하겠죠. 세입자들마다 주장이 조금씩 다르지만 최대한 27곳까지 불법 재임대를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상인들도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만나본 세입자들 중에 1월에 불이 났을 때 거기에 세를 들어 있었던 케이스들도 여러 발견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1월에 불이 났으니까 그것 때문에 피해를 많이 입었으니 장사를 더 하게 해달라라는 주장은 좀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떨어진다. 없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뭐냐면 저 1월에 일어난 화재 때문에 수산 소매동 상인들하고 세입자 간에 이제 갈등이 드러났다 표면으로. 네. 그리고 불법 재임대 자체는 수산 소매동에 오랫동안 굉장히 만연해 있는 그런 사례고. 네. 그런데 이 불법인데 그럼 이게 왜 지금까지 적발이 되지 않았느냐. 네. 그거 아니겠어요? 예, 그 앞에서 예. 저한테 여쭤보셨던 것처럼 세입자들도 이게 불법인 줄 알면서 예, 예.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그 불법 재임대를 줬던 상인들과 불법으로 들어갔던 세입자들이 공모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인들이 자기가 종업원을 고용했다라고 기관에 속이려고 예. 이제 종업원이니까 4대 보험을 들었다. 이렇게 4대 보험을 가입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예. 그리고 이제 시에서 점검을 나오거나 단속이 뜨거나 하면 뭐 이제 종업원이다 아니면 가족이나 친척이다 잠깐 봐주러 왔다 이렇게 둘러대는 경우도 있어서 예. 적발이 잘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취재를 하면서 이런 사례가 한 번도 적발된 게 없느냐라고 예. 울산시에 물어보니까 적어도 2016년 이후에는 없었다? 불법 재임대로 확인된 사례는 네. 없었다 이렇게 밝히기도 근데 했습니다. 또 유정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제가 들어보면서 네. 느낀 것이 이 취재한 내용 이걸 들어보면 뭐 시라든가 이쪽에서 조금만 더 확인을 해보면 네. 충분히 재임대 증거를 찾을 수가 있었을 텐데 예. 그게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결정적인 계기는 올해 1월에 발생했지만 사실 그 전부터 분쟁의 소지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입자와 그 상인들 그 불법 재임대 상인들 간에 월세 문제를 놓고 분쟁을 한다거나 뭐 세를 주는 더 주네 마네 하고 이렇게 분쟁이 생겨서 예. 이제 세입자들이 이제 자기가 화가 나니까 울산시에 쫓아가서 나 불법 세입자였네 이렇게 아하.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예, 예. 아니면은 이제 공개 입찰로 이제 정상적인 방식으로 들어갔던 상인들이 내 주변의 상인들이 불법으로 재임대를 주고 있으니까 이건 불공평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울산시에다 예, 예. 민원을 제기한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네. 이게 몇 년 전부터 이미 반복이 돼 있었기 때문에 울산시가 그때마다
조사를 했는데 확인이 안 됐다고 했거든요. 16년 이후는 없었다면서요. 그렇죠. 그런데 예. 저희가 보면 세입자들이 말하는 내용을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을 할 수 있고 세입자가 주인의 통장을 갖고 있다거나 예. 본인이 원래 고용보험이나 사대보험은 고용한 주인이 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세입자가 그 돈을 내고 있었다거나 아니면은 주인이랑 통화한 내역이나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용을 보면 예. 얼마든지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확인이 안 됐을까라는 네. 의문이 조금 남죠. 그러니까 공모를 똘똘 뭉쳐서 하고 있다면 사실 행정기관이 파악하기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 문제를 제기하고 이건 네. 저 가게는 이상하다라고 민원을 제기했다면 확인할 여지가 그렇죠. 충분히 없지는 있었죠. 않았겠지 예, 예. 않겠느냐 이런 의문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울산시가 과연 이 불법을 엄단할 의지가 있느냐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그동안 적발이 안 된 것도 문제지만 이제 1월에 불이 나고 나서 그 근처에다가 이제 임시 텐트를 설치해서 지금 이제 예, 영업을 예. 하고 있는데 있죠. 예. 당시에도 이제 재임대 문제 1월 초에 이제 화재 문제로 재임대 분쟁이 불거지면서 울산시가 그런 상황을 전해 듣고 예. 텐트 안에다가 현수막을 하나 붙였어요. 불법 전대, 그 불법 재임대 행위는 금지돼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예, 예. 임시 텐트 안에 현수막을 붙였다가 상인들이 집단으로 몰려가서 울산시에 항의를 했습니다. 우리 불나서 힘들어 죽겠는데 분위기 왜 빠지게 그- 왜 이런 거 하냐 하니까 붙이냐? 울산시가 그걸 그냥 스르르 철거를 해버립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면 단속을 하고 엄단을 해야 되는데 음. 울산시가 그런 의지가 좀 부족했던 것은 아니냐. 아니냐. 일부 세입자들은 예, 이런 예.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유희정 기자는 취재한 입장에서 네. 그럼 어쨌든 이거 해결의 열쇠 키는 울산시가 갖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동안 예. 뭐 지난주에 전해드렸던 것처럼 불법 행정을 했던 것도 울산시고 예, 물론이죠. 이미 이거는 다 확인이 된 내용이고요. 불법 재임대에 대해서도 단속하고 또 이제 문제를 확인할 권한도 울산시에 있으니까 예. 모든 키는 울산시가 쥐고 있다고 주고 있는 봐야겠죠. 거죠. 네. 그럼 그 키를 언제쯤 울산시가 사용을 할 것 같습니까? 계속해서 저희 예. 취재진도 물어보고 있어요. 언제쯤 결론이 나느냐. 왜냐하면 이제 그 수산소매동 새 건물이 이제 거의 다 지어졌기 때문에 네네. 내년 1월부터는 새 건물에 옮겨가서 장사를 해야 되고 예. 상인들과 어떤 식으로든 계약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불이 난 이후에 기존의 계약은 없던 게 됐고 지금은 임시로 지금 1년짜리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내년에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동안 진행됐던 불법 행정을 끊을 수 있느냐 아니냐는 예, 예. 이번에 새로 계약을 할 때 달려 있는데 지금 11월이 다 돼가는데도 울산시가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서 예. 저희도 굉장히 의문스럽고 궁금한 그러네요. 부분입니다. 앞으로 뭐 진행 상황은 계속해서 또 취재를 하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취재 수첩 유희정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